무늬오징어 애깅은 가을뿐 아니라 봄도 본격 시즌입니다. 봄은 산란철이라 낚시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낚시뿐 아니라 어업에서도 산란철은 가장 쉽게 대상어를 잡을 수 있는 시기로 통합니다. 개체수가 줄어서 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종은 정부에서 법으로 기준을 정해 관리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늬오징어는 그런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어종일 뿐 아니라 예전보다 자원이 줄었다는 징후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산란철 낚시를 자제하자는 분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동감하지만 아직 자원 감소를 체감하지 못할 수준에 있는 어종까지, 더구나 법적으로도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어종까지 통틀어서 낚시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우리 낚시인들이 스스로를 너무 올가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논란도 있고 찬반 의견도 있겠지만 보호할 어종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잡아도 괜찮은 어종을 대상으로 낚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형급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보면 가을보다 봄이 더 핫한 무늬오징어 애깅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봄과 가을은 같은 애깅이라도 낚시 방법이나 포인트가 다르고 잘 통하는 액션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을 애깅을 잘하는 낚시인이라도 이 차이를 모르면 봄에 애깅을 할 때 고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동안 무늬오징어 애깅을 가을에만 했던 낚시인들을 위해 봄 애깅과 가을 애깅의 차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봄 애깅과 가을 애깅의 가장 큰 차이라면 씨알이냐 마리수냐 일 것입니다. 봄은 무늬오징어 산란철이기 때문에 대형 무늬오징어가 얕은 바다로 많이 접근해 옵니다. 그 때문에 1년 중에서 대형 무늬오징어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계절이 봄입니다. 한편 가을은 봄에 태어난 무늬오징어가 애기를 공격할 만한 크기로 성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봄에 비해 씨알은 잘지만 마리수는 봄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가을 무늬오징어는 먹이를 활발하게 사냥하기 때문에 먹잇감이 되는 베이트피쉬가 많은 안반지대나 수중료 주변이 확률이 높은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곳은 베이트피쉬가 많을 뿐 아니라 무늬오징어의 은신처도 되기 때문에 가을에는 안반지대나 수중료 주변을 공략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공략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봄에 무늬오징어를 애깅으로 노린다면 해조류 주변이 확률 높은 포인트입니다. 무늬오징어는 주로 몰이나 잘피에 알을 낳기 때문에 애기가 몰밭이나 잘피밭 옆을 지나가도록 운영하면 입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몸이 작은 어린 무늬오징어들이 많기 때문에 조류소통이 좋은 곳을 본능적으로 꺼립니다. 조류소통이 좋은 곳에는 참돔이나 부시리같이 무늬오징어를 잡아먹는 천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 무늬오징어는 유역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조류가 완만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에는 무늬오징어 포인트가 조류가 느린 곳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봄에는 대형 무늬오징어들이 조류를 타고 연안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조류 소통이 원활한 곳에서 애깅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먼 바다에서 연안으로 조류가 밀려오는 곳에서는 회유해 오는 대형 무늬오징어를 노릴 수 있습니다. 또 무늬오징어는 몰밭이나 잘피밭에 산란을 하지만 알이 건강하게 부화하기 위해서는 조류가 완전히 멈춘 곳보다는 어느 정도 흐르는 곳이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무늬오징어는 조류소통이 원활한 장소를 좋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회유해 오는 개체가 아니더라도 조류가 어느 정도 흐르는 곳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을에 낚이는 어린 무늬오징어는 경계심보다 호기심이 높습니다. 또 성장하기 위해 먹이를 활발하게 포식하기 때문에 중상층 부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늬오징어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형급이 될수록 경계심이 더욱 높아져 천적들에게 습격당할 수 있는 표층 부근으로 떠오르는 경우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봄에 산란을 하기 위해 회유해 오는 무늬오징어는 기본적으로 바닥층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에 애깅으로 무늬오징어를 노릴 때는 철저하게 바닥층을 공략해야 빠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봄 무늬오징어는 폴링 도중보다는 바닥층에서 스테이하는 동안 입질하는 경우가 많고 가을 무늬오징어는 액션을 준 직후 폴링하는 단계에서 입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무늬오징어를 노릴 때는 큰 애기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작은 애기에도 대형 무늬오징어가 낚이긴 하지만 무늬오징어는 덩치가 커질수록 몸이 무거워져 적극적으로 먹잇감이나 애기를 쫓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먹잇감을 쫓아가 사냥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변을 지나가는 먹잇감을 공격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때 작은 먹이보다는 큰 먹이를 먼저 공격합니다. 따라서 작은 애기보다는 4호 이상의 큰 애기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대형 무늬오징어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가을에는 작은 무늬오징어를 노리기 때문에 너무 큰 애기는 입질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무늬오징어 에깅을 많이 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을 무늬오징어는 활동성과 공격성이 강해서 감자급 씨알이 3.5호 애기를 공격해 걸려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대체로 고구마급 씨알까지는 작은 애기에 더 빨리 반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을에는 3호 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2에서 2.5호 애기를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 무늬오징어는 공격성이 강하고 호기심이 높기 때문에 강한 저킹과 화려한 액션으로 광범위하게 어필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강한 저킹은 멀리 있는 무늬오징어에게도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늬오징어의 경계심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심이 높은 봄 무늬오징어는 강한 저킹 액션을 보면 오히려 도망가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봄에는 부드러운 액션을 구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가을에 무늬오징어 입질을 받아 챔질을 해보면 바늘에 빨판만 걸려서 올라온 경험을 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발판이 높은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드롭봉을 하다가 다리가 끊어져 무늬오징어를 놓친 경험을 한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주로 가을에 생기는데 어린 무늬오징어의 다리는 매우 부드럽고 끊어지기 쉽습니다. 너무 강하게 채면 그 자리에서 다리가 끊어져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질을 감지했을 때 챔질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바늘이 박힐 정도로만 부드럽게 챔질을 한 후 일정한 속도로 릴을 감아 끌어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봄에 낚이는 대형 무늬오징어는 다리가 충분히 굵기 때문에 강하게 챔질을 해도 끊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대형 무늬오징어는 애기의 몸통을 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챔질을 하지 않으면 바늘이 박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늬오징어는 본능적으로 먹잇감의 머리 부분을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처음 애기를 안았을 때는 바늘에 걸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챔질을 약하게 하면 바늘이 박히지 않은 무늬오징어가 애기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모처럼 받은 입질이 허사가 돼버리기 십상입니다. 이상으로 봄 애깅과 가을 애깅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